자, 같이 봅시다. 수학 2 오늘은 평균 정리와 증가 감소 하기 전에 한 단원 좀 풀이만 좀 하고 이렇게. 채소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변화율과 맞나 미분계수 스텝 3 좀 봤었고요. 오늘은 도함수와 미분법 스텝 3 간단하게 몇 문제만 좀 살펴보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 있어서 요거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그렇게 막 어렵다기보다는 뭐 간단한 유형들이 몇 개 있는데 2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원래 장로. 자, 2번 1-2fx 더하기 x fx가 0일 때 f'1은 얼마입니까? 이게 뭐람?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만족한대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 fx 입장에서 보면 fx에 x-1을 묶은 것이 옆으로 넘겨주면 -1이고, fx는 x-2분의 -1이다. 언제 x가 2가 아니라면요. 그럼 x가 2면 어떡할 건데? x가 2면 어떡할래? 몰라요. 그냥 f1은 1이라고만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f'x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f'1을 구하는 거죠. 뭐야, 이거? 2가 아닐 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야를 미분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지? 미분을 아직 못 하겠네. 아니요? 뭐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돼. 오케이? 그 f'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정리해보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됐나? 자, 그러면은 네, 뭐 제대로 썼지? 오케이. 자, 그럼 f'1을 계산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가 1로 가까이 가면 2는 아닐 테니까 너를 x-2분의 -1로 주고, 1대 f1을 1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1 나누기 x-1이겠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잘 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모 분자에 뭐를 x-2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x-2가 되겠네요. 이거 정리하면 -x 더하기 1이죠. 따라서 약분하면은 -1로 계산이 되겠다. 따라서 x를 1로 보내면 -1분의 -1, 즉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일단 기본이다. 알겠죠?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자. 물론 이 식을 정리하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일단 기본이 되겠다. 물론 여기서 미분을 할 수도 있어요. 얘를 미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저건 분수함수니까 미분하는 방법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은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뭐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미분 계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수만 구해줬습니다. 자, 뭐 3번 또 나쁘진 않지만 3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데 이렇게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는 이래. 여러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항을 하나하나 미분하는 거야. 자, 다시 f'x는 얘를 미분하면 1 되죠. 따라서 x-2, x-3, x-10까지 쭉 써야 되고, 그 다음은 x-는 그대로 한번 쓰고 중간에 있는 너를 미분하면 1이니까 없어지고, x-3, x-4 해서 x-10이 되겠고, 그 다음은 얘만 없어지고 나머지 다 남아있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으로는 x-1, x-2, x-9까지 곱해져 있고, 마지막 x-10이 미분되면 1이 되니까 저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f'1을 구하고 싶잖아. 생각해보니까 f'1은 어차피 1이 포함되어 있는 항에는 1 대입하면 싹 다 0일 테니까 1이 미분되어서 없어진, x-1이 미분되어서 없어진 처음에만 1을 대입하는 것이 주요하겠죠. 나머지는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렇게 필요한 것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빵이고 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9까지. 마이너스 총 9개 있겠고요. 이걸 우리가 9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은 F'10입니다. X-10이라는 항이 존재할 때는 어차피 싹 다 0일 테니까. X-10이 미분되어서 없어진 마지막 항에 뭐를 10을 대입하는 것과 같더라. 9, 8, 7, 6, 5, 4, 3, 2, 1 해서 9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이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9 팩토리얼과 9 팩토리얼의 합은 0입니다. 4번은 조금 중요하니까 잘 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고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k 플러스 h 마이너스 fk, 요런 유형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난이도가 있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너를 f'k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f'k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f'k는 2k-1이죠. 따라서 2k-1은 홀수이므로 홀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10의 제곱인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만약 거기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뭐야? 계산하면 되죠.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1이 10개 존재, 110 빼기 10이므로 계산 결과 10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은 5번을 보면 비슷한 유형일 수 있는데, 요거는 제 미분을 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리미트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이에요. 따라서 분자도 계산해보니까 0이겠네요. x-1 더하기 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제곱 x 세제곱이니?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의 제곱 x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데요. 모두 x-1로 약분은 가능하죠. 그렇다고 이거를 다 x-로 약분해서 남은 식을 정리해서 거기다 x 1 대입하려니까 그건 조금 너무 빡시다. 맞지? 너무 빡세.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써보자. 위에 있는 다항식을 통째로 fx라고 합시다. 위에 있는 다항식을 통째로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리미트 x는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분자 fx에 1을 넣으면 0이죠. 따라서 너가 f1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f'1이 됩니다. f'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 f'1이 뭔지 계산해야겠죠. 자, 그럼 fx가 이 식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fx는 x-1, 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의 제곱 x 10제곱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뭐 하자고 이거? 미분하자고. 실제로 그냥 미분해버리면 돼요. x 미분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죽었습니다.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곱해지기를 2x가 곱해지겠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상수항. 상수항은 어차피 미분하면 다 0이야. 3의 제곱 있었는데 누가 곱해져? 3x의 제곱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10의 제곱에다 누가 곱해져? 10x의 9제곱이 곱해지면 미분이 마저 된 거죠. 여기에 뭐를 넣으라고요? 1 넣으라고요.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얘는 뭐야? 2가 3번 곱해진 거, 3이 3번 곱해진 거, 마지막은 10의 세제곱이겠네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어떤 자연수 K가 1부터 10까지 뭐 돼 있을 때? 세제곱 되어 있을 때. K의 세제곱을 뭐 한 거야?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것입니다. 되겠네? 자, 세제곱의 합의 공식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전체의 제곱이었습니다. 55의 제곱이군요. 3125인가요?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미안합니다. 요 5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 5가 있었네요. 따라서 여기 5배로 나눠줘야 되게 5로 나눠야 되겠네. 그래. 자, 그래서 F'1은 이거니까 5분의 F'1이라고 할 수 있는 답은 55제곱 나누기 5가 되겠네. 3125로 나누면 625인가? 틀렸네. 55 곱하기 10, 605네요. 나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3025구나. Sorry. 3025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6번 또 좋은 문제지만 7번이랑 8번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7번부터 볼게요. f3x를 9fx. 솔직히 이 문제는 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다음은 조금 이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저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걸 밑에서 해석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잘 봐. f3x가 9fx여야 돼. 이게 모든 다항함수에서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특수한 다항함수들이 몇 개 있겠다. 그래서 그거부터 찾자. 요 만족하는 fx를 찾자. 항상 이게 성립하는 fx를 찾아보자. 따라서 일단은 몇 차인지 최고차인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x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라고 하고 최고차항 먼저 확인해보자. 최고차항 먼저 확인해보자. 또 수업을 하면 덥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3x를 대입하면 왜 됩니까? a의 3x의 n제곱은 9배의 ax의 n제곱 더하기 똔똔똔 최고차항만 비교해보자. a 곱하기 3의 n제곱 x의 n제곱이고요. 너의 최고차항 9ax의 n제곱이죠. 따라서 성립하려면 3의 n제곱이 9여야겠다. n이 2여야 한다는 거죠. 몇 차식? 2차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fx는 2차식인 게 확정되었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한다면 대입해 볼게요. a 3x의 제곱 더하기 b 3x 더하기 c는 9배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됐지? 9ax제곱 더하기 3bx 더하기 c가 9ax의 제곱 더하기 9bx 더하기 9ci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계수끼리 같아야 되는데 이 칼락하면 b가 0이고 c가 9c랑 같다? c도 0이네. 뭐요? a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fx는 지금 ax제곱이라는 아주 심플한 2차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 2차 함수에 대하여 이제 문제를 생각해 줘야 돼. 됐지? 이미 첫 줄부터 저 식을 만족하는 다항함수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되니까 저거까지 딱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다음 다항함수가 다음 이제 어떤 연속인 함수 gx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주는 겁니다. x는 1이었을 때에는 f'1이라는 값을 가진대요. 또 x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x-1분의 fx 빼기 1이래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12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g12는 뭐야? 1이 아닐 때잖아. 여기에 12 넣으면 돼. 근데 여기에 12 넣으면 답은 나올 건데 a를 알아야지 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를 구하러 가자 이제. 알겠지? a를 구하러 가자고. a를. 자, 여러분 연속인 함수라고 했잖아요. 연속인 함수.
그럼 여러분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는 g1이랑 같아야 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는 뭐야? x-1 왜 1은 아니잖아. 1로 가까이 가는 건 fx 빼기 1이 f'1이다. 여러분 f'1의 정의에 맞춰 성립하려면 네가 뭘 만족해야 돼?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f'1이라는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f'이라는 어떤 값으로 네가 수렴해야 된다는 거지. 분모가 0으로 수렴하네.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겠다. 따라서 fx가 1로 가까이 갈 때, 즉 f1은 1이다. f1은 1이니까 뭐야? 사실상 a 곱하기 1의 제곱이 1이다. 아이고, a가 1이었네요. 굉장히 쉽네. 자, 마지막은 바로 이제 구할게. g12는 어떻게 구해? x-1에 12-1에 자, fx는 a가 1이니까 x제곱이죠. 즉 12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해서 나눠줘도 되지만 합차공식에 의하면 12 더하기 1이 남을 테니 13이라는 값으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사실 계산도 굉장히 이지하고 쉬운 문제인데, 자, 다시 처음에 f3x가 9fx라는 조건에서부터 fx가 몇 차일까 고민해보고, 그래서 fx가 몇 차씩인데 어떤 모양일까 찾아보니 ax제곱이어야 된다 이거야. ax제곱까지는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자, 그럼 fx가 ax제곱인 상태로 네가 뭐야 연속이래. 그러면 극한을 취했을 때 연속인, 즉 함수값이랑 같아져야 되는데, 너가 f'1이라는 값이 되려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네가 뭐 해야 돼? 1이 f1이어야 된다. 다시 f'1이 어떤 적당한 수렴하는 함수값이라면, 어떤 값이라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f1이 1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럼 a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은 4차 함수, 3차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hx는 fx, gx의 곱이라고 할 때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h'세는 6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fx가 뭔진 몰라. 그냥 x 세제곱 더하기 뭐 블라블라블라래. gx는 좀 독이하게 생겼어. x가 4가 아니라면 x-4분의 1로 하고, x가 4라면 2를 쓰재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hx는 fx와 gx를 곱한 건데, 지금 문제에 쓴 뭐라노? 실수 전체의 집합수 미분 가능하댔지. 여러분, x가 4가 아니면 x-4분의 1도 하나에 다항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너가 어떻게 되냐면 hx라는 건 굳이 쓰자면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요. fx를 x-4로 나눈 것이다. 언제 x가 4가 아니라면. x가 4일 때 함수값은 어떤데? f4라는 함수값이 있었을 텐데 g4는 2니까 2배 f4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저게 뭐여야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지. 다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해달라고 했는데 연속도 만족해야겠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도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에서 가르쳐줬어요. h'4는 6이다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fx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일단 연속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x가 4로 가까이 갈 때 hx, 즉 x-4분의 fx는 누구랑 같아야 돼? 그때 함수값 EF4랑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거야. 첫 번째, 분모가 뭘로 가? 0으로 가지. F4의 2배라는 건 어떤 하나의 값이야.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뭐 0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0이든 뭐든 숫자, 값이잖아. 분모가 0이라면 분자도 0이어야 돼. 따라서 F4가 0이어야 돼. 근데 F4가 0이라고 하면 결과도 0이잖아요. 이거를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잘 봐.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인수 정리야. F4가 0이라고 하면 f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4를 인수로 가진다. 그 다음에 어떤 2차식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지. 3차식 fx인데 4 넣으면 0이래. x-4가 인수다. 또 하나는 2차식이 더 곱해져 있을 거다. 됐지? 집어넣자.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x-4분의
x-4 kx라고 표현을 한다면, 근데 결과가 2f4잖아요. 근데 f4가 뭐라? 0이라. 결과도 0이야. 약분했는데도 0이네. k4가 0이라는 의미고, 이는 kx 또한 x-4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fx는 x-4에 kx에도 하나 더 있으니 x-4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야? f4가 0인 걸 확인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자, 다시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분모 뭐야? x-4야. 이거 위에 fx지. 근데 뭐야? f4가 0이니까 추가하고 나서 결론은 f4가 0이니까 너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f'4가 0이 될 거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f4도 0이고 f'4도 0이다. 즉 두 개의 4라는 값에서 x는 4에서 원래 함수도 도함수도 함수값이 둘 다 0이면 원래 함수가 뭐를? x-4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증명했었다. 자, 요 내용 잠깐 정리 한 번 더 하고 들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죠. 잘 기억해둬야 된다. 7번은 좀 지우고. 자, 뭐라고? fa가 0이다. 도함수 f'a도 0이다. 라면 알아두셔요.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뭐 뒤에 더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걸로로만 표현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제곱이 인수라면 미분해도 0일 테니까. 증명을 상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필기 하나 해두시도록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서 뭐를 알았어? fx가 너라는 걸 알았고, 문제에서 최고차 인수 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인수가 뭔진 모르겠는데 fx를 x-4의 제곱 x- 뭐라는 근이 하나 더 있는 요런 함수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더니 fx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까지는 왔습니다. 좋아요. 근데 h'4를 구하려면 이걸 미분해야 되는데 우리 분수함수 미분을 아직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뭘 하겠다? 정의 그대로 하겠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봐라. hx는 x-4분의 fx인데 fx가 x-4의 제곱 x- 뭐 네모라고 그냥 쓸게요. 네모예요. x가 4였을 때는 f4의 2배였는데 f4가 0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뭘 구할 거야? h'4를 구할 거야. 정의 그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4로 가까이 갈 때 x-4분의 hx 빼기 h4 할 건데, hx 뭐였어 지금? x-4. 자, 원래 있던 x-4가 하나 있고요. 원래 있던 x-4가 하나 있고요. hx가 뭐야? 이거지. 이거 그대로 쓸게. 이거 그대로 쓸게. 그럼 분모에 하나 내리고 제곱. 분자의 x-어이고 4의 제곱 x-네모고요. 얘 뭐여야 돼? 아, 참고 h4는 0이라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게 뭐여야 돼? 6이어야 돼. 됐니? 자, 여러분, x-4의 제곱은 인수분해 약분 되겠죠? x에 4 넣으면 4 마이너스 네모가 6이어야 돼. 네모는 오늘부터 마이너스 2야. fs는 결정되었습니다. x-4의 제곱 x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의를 써서 풀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의까지 갈 일 없죠.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 때려도 돼. 여기서 바로 약분 때 이 친구 뭐 돼? x-4, x-네모라는 하나의 뭐야? 2차 함수 돼. 이 2차 함수 뭐해서 미분해서 4 넣으면 6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저 2차 함수 미분해서 4 넣었더니 6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네모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f0을 구하는 게 답이니까 f0은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2, 32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식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뭐야? 이거 처음 식에서 네가 연속이니까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이니 분자도 0이다. f4가 0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니도 0이어야 되잖아. 계산했는데 또 0이네. fx가 뭐야? 미분에서도 아니면 정리했는데도 또 산원이 0이다. 즉 최종적으로 뭐를 fx가 x-4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쓰이는 것도 많고 자주 쓰이고 또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접선의 방식 스텝 3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풀이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자. 줘봐라, 잠깐, 빨도. 자, 그 다음에 오늘 롤의 정리할 차례죠. 롤. 너 이거 아이폰이야? 갤럭시가 좋죠. 편의성이 갤럭시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자, 오늘은 평균값 정리와 함수의 증가 함소를 살펴볼 건데, 평균값 정리라는 정리부터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좀 유용하겠죠. 물론 뭐 피타고라스 정리만큼 유용하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맹. 으악! 멀미 나겠다. 자, 제일 처음에 정리해야 될 건 롤의 정리입니다. 롤,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요? ROLLE의 시어럼이다. 롤이라는 사람의 정리다. 롤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발견해 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명제 정리라는 건 하나의 명제야. 명제는 뭐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이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롤의 정리는 이미 밝혀져 있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가정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가정 fx가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래, 연속하다.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 뭐 미분 가능하다. 자, 이때 마지막 조건입니다. fa가 fb와 같다면, 이게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하는 게 가정의 첫 시작이야. 자, 다시 롤의 정리의 시작. 가정은 뭐야? 연속해야 돼. 연속한 함수여야 돼. 그다음 뭐 미분이 돼야 돼. 미분이 돼야 돼. 그다음 뭐야? 좌우 끝이 값이 같아야 돼. a와 b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주어진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데 끝값이 같아야 돼. 그렇기만 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롤의 정리에 의하여. 라기보다는 그냥 뭐가 성립해? 이렇게 된다면 바로 결론 쓸게. f'c가 0이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프적으로 느낌을 좀 보면 A, FA가 있었는데 너와 같은 높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B, FB라는 끝점이 있었고, 이 사이를 적당한 함수,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었다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즉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니까 약간 이렇게 평행한 느낌의 직선,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런 값을 가지는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파동치는 그래프였다면 미분 계수가 0인 게 하나, 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C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증명이란 걸 한번 해보자. 물론 완벽한 증명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증명을 간단하게만 해보면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요런 느낌이구나 만 좀 이해를 해보자. 자, 잘 들어. 여러분, fx가 상수함수일 수도 있다, 맞지? fx가 상수함수였으면 찍 끄였을 때 함수값도 같고 상수함수 연속해요. 상수함수 미분 가능해요. 모든 점에서 미분 계수가 다 빵빵빵 빠라빵빵빵 하고 있겠지. 왜?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니까.
상수함수는 만족하는 거야. 별로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상수함수는 그냥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다 치면, 자, 그 다음은 만약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다시 fx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여러분, 이런 모양일 때는 최대가 너고 최소는 누구들이 같은 애였겠죠.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양끝이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가 최소이면서 최대가 너희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최대가 여기, 최소가 여기 둘 다 각자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가 있든 최소가 있든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대가 있다는 상황을 보자. 여기서는 최대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몰라. 그냥 어떤 값에서 최대라고 하자. 됐지? 어떤 점에서 최대를 가질 거다. 또 많다면 최소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최대를 갖는다 하고 우리가 x는 c에서 최대값 fc를 갖는다라고 일단 생각해보자. 자, 이때 f'c는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x-c분의 fx-fc일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c 플러스라면 c보다 크다면 x-c는 뭐야? 분명히 양수죠. 양수입니다. 됐나요? x-c가 양수인 건 이해돼요? x가 c보다 크니까 양수다. 근데 fc가 지금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fc가 우리 중에 제일 큰 값이야. 따라서 c 근처에 있는 x는 fc보다 작을 겁니다. 됐어? 그럼 네가 작으니까 음수야. 얘는 양수인데, 얘는 x가 c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얘는 fx가 fc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따라서 너 뭐야? 결론적으로 음수여야 돼. 됐지? 그리고 이게 극한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이해되죠? 그 다음 상황은 x가 c-였을 텐데요. x-c의 fx-c를 생각해 볼 때 x가 c보다 작기 때문에 분모는 음수야. 근데 분자 또한 fx는 fc보다 작겠죠. fc가 최대값이니까. 따라서 분자도 음수야.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양수잖아. 물론 극한이었으니까 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잘 봐라. 우미분 계수는 음수인데 좌미분 계수는 양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fx는 미분 가능하다 했단 말이야. 이때 fx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f'c는 존재해야 한다. 맞지? 근데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우미분은 음수인데 좌미분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같아지겠어? 못 같아지겠지.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다? 양수, 음수, 양수 이런 게 아니라 뭐야?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f'c가 뭐여야 된다?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0이라는 값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a와 b라는 값 사이에 내가 c, fc라는 점을 최대로 잡았는데 이걸 계산해서 미분 정리, 미분 계산해서 미분계수의 정리 이용해서 정의 이용해서 미분계수 f'c를 구해보니까 우미분 좌미분이 똑같아지려면 0일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네가 미분하면 0 될 수밖에 없더라. 즉 미분에서 0인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대값 없애고 최대값이 양끝쯤이고 최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면 돼요. 최소가 있다고 하면요, fx가 fc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분의 양수가 될 거고 얘가 양수분의 음수분의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같아야 되니 0일 수밖에 없겠죠. 최소 또한 미분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최대와 최소 둘 다 있었다면 C라는 점에서 또는 D라는 점에서 둘 다 뭐가 있을 거다? 미분계수가 0이었을 것이다. 즉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알아두시도록.
자, 증명을 만약 정말 이해 못하겠으면 책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책에 있는 증명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좋아. 못하겠으면 하지 마. 뭐만 하자? 뭐만? 대신에 이건 왜요? 가정 세 개가 딱 만족하면 이런 C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 만약 도저히 못하겠으면 증명법은 그냥 모를 수 있어. 시험 기간 돼서 뭐 다시 공부한다거나 뭐 다시 또 보면 되겠지만 모른다면 모를 수 있어.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라서는 안 돼요. 맞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인 걸 몰라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그래. 증명하는 게 좀 어렵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극대극소 배우고 다시 증명해보면 좀 더 쉽게 증명되거든. 그때 가서 좀 더 증명해보고 잘 안 되면 자 다시 한 번, 두 번 더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좋다. 이해 안 될 수 있다. 그럼 뭐는? 롤의 정리는 뭔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자 강조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고 끝값이 양끝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즉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그런 라인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부드러운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끝값이 같아진 상황이면 중간에 뭐야? 위로 블록할 때 꼭대기점과 아래로 블록할 때 꼭대기점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저런 점들이 두 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됐죠? 부드러운 그래프 부드러운 그래프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부드러운 그래프가 뭘 말하는 거야? 연속이면 끊어지면 안 된다 였고요. 미분 가능이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참고로 직선도 부드러운 겁니다. 이게 꺾이는 것만 아니면 돼. 이런 게 다 부드러운 곡선이야. 알겠지? 참고로 직선도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고 표현하던다. 수학에서는. 꺾이지만 않으면 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곡선. 알겠지? 꺾이면은 여기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꺾였잖아요. 이거 꺾였잖아. 누가 어디에 꺾였어? 얘가 꺾였다고? 아니지. 얘는 부드럽게 휘어진 거지. 꺾인 거는 이런 느낌. 절대값 그래프 같이 뾰족하게 된 게 꺾인 거고 이거는 부드럽게 연결된 거죠. 부드러운 곡선. 됐지? 응. 자, 그래서 밑에 108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롤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데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고 함수값 두 개가 같을 것. 이것이 롤의 정리가 성립할 조건입니다. 특히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미분 가능은 반드시 해야 되고 연속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양끝값도 같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롤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는데 이 수학자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야. 왜? 연속이고 미분 가능 함수는 수도 없이 많은데 A와 B가 같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A와 B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리 내용 배우고 있어서 어렵다 맞지? 실제로 뒤에 문제 풀면 뭐야? 앞에 거 배울 때만큼은 안 어려운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정리라는 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 요게 잘 이해가 되고 혹시 마음에 들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역시나 나중에 수학과에 진학해 보시는 걸 이거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그래도 머리끄댕이 붙잡고 말려야겠죠 제가? 수학과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극구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은 롤의 정리를 넘어서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이 저번에 뭐라고? 영어로 mean이었다고. 따라서 민밸류 시어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평균값 정리다. 말 그대로 평균, 값이 밸류잖아. 밸류, 수치, 가치. 그래서 평균값 정리예요. 저걸 좀 더 일반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이렇습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뭐가 성립하느냐? f'C가 두 점을 A와 B라는 양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 할 수 있는 B-A분의 FB-FA와 같은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이 되게 하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나름대로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는 양 끝점 A, FA와 B, FB가 서로 다른 점이어도 돼요. 다른 점이어도 돼요. 아니, 점 자체는 서로 다르지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FA와 FB 함수값이 달라도 된다고. 자, 그럼 뭐야? 쌤이 요거 연두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F'C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 너랑 평행하다.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다. 평행한 직선이죠. 이런 점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 만약 그래프가 양 끝점이 여기와 여기였어. 이렇게 생겼다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적어도 얘는 두 개 있는 거죠. 즉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존재한다.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당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해야 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만든 거죠. 꼭 좌우 끝이 같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수학과에 갈지도 모를 꿈나물들을 위해서. 꿈나무? 꿈나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자, 증명. 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요런 상황 또는 저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GX라 하자. 뭐야?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을 Y는 GX라 하자. 즉 GX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B-A분의 FB 마이너스 FA X-A 더하기 FA여야 합니다.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 정도는 표현할 수 있잖아.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구했고 두 점 사이 기울기 지난 점 A, FA로 표현했습니다. 자, 됐죠? fx는 문제에서 연속이라 했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gx 또한 직선이므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겠죠. 직선 1차 함수고 다항함수이므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hx를 fx-gx라 하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둘이 뺐기 때문에 hx 또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ha는 0이고 hb도 0이죠. 왜? fx에서 gx 뺐다니까? fx라는 이런 함수에서 gx라는 직선 뺐어. 그럼 교점이 뭐야? 근이잖아. a와 b를 대입하면 근 fx 빼기 gx가 0이 되는 값이죠. 따라서 ha와 hb는 둘 다 0. 야, 둘 다 0이니까 뭐야? ha와 hb가 같네. 친구들, 롤의 정리는 아까 증명했다.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데 양끝점이 같네. 양끝점이 같네. 어디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하여. 자, 롤의 정리에 의하여 뭐가 성립해? h'c는 제로임이 성립한다. 이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라고 쓸게요. 그냥 존재한다. 이걸 해석해보자. 헤이! HX가 이거래! HX 미분해볼까? H'X는 각자 미분해서 F'X-G'X 아니요. 그러면 F'C 마이너스 G'C가 제로라는 얘기고 F'C는 G'C라는 얘기인데 헤이! GX가 이거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GX는 미분하면 뭐가 돼? 말 그대로 앞에 있는 1차항의 개수, 즉 기울기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F'C는 G'C와 같은데 G'C는 어차피 상수함수예요. 1차 함수 미분했으니까 상수함수예요. G'C는 B-A분의 FB 빼기 FA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C가 뭐한데? 롤의 정리에 의하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fx라는 함수가 연속이었고 미분 가능했어요. 그러면 a와 b의 크기나 뭐 함수값의 차이에 관계없이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가지는 미분계수 f'c가 적어도 하나,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증명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평균합 정리가 증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되게 잘 설명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두 번, 세 번 보시고요.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고 정말 안 되면 그래, 까이꺼 이해 못할 수도 있다. 대신 평균값 정리는 알아야 돼. 이 센텐스, 이 문장 통째로 기억하세요. 알겠죠? 가정은 뭐야? 연속의 미분. 근데 어차피 우리 수학2에서 마주치게 될 대부분의 함수는 다항함수가 될 거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니까 나오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할 거라고 한다면 뭐야? 이런 값 두 점을 딱 잡으면 금마랑 같은 기울기는 중간에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돼. 알겠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평균값 정리를 증명해 봤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 둘 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제로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수준은 굉장히 쉽거든. 자, 여러분한테 이걸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문제 수준은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건 어려워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 어려워도 그걸 활용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빨리 갔다 와. 빨리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빠를 수가 있나? 자, 하여튼 대단한걸? 가는 데만 거의 한 10몇 초, 30초 걸리지 않나? 자, 볼게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난이도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큼 와 이건 뭐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할 정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래. 예제 1번 볼게. 예제 1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 여러분,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뭐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fx가 4x-x제곱 있죠? 그 다음에 1과 3이라는 범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게 되는, 그걸 만족하는 상수 C가 뭔지 찾아와라. 이 얘기인데, 자, 롤의 정리를 써먹으려면 내가 뭐랬어? 연속하고 미분 가능해야 된댔지. 근데 fx는 다항함수니까 연속해요. 미분 가능해요. 다항함수는 미분도 됩니다. 그 다음 f1과 f3이 같은지를 물어봤는데 f1은 뭐야? 4 빼기 1이니까 3. f3도 뭐야? 12 빼기 9, 3. 둘이 같네. 그럼 롤의 정리에 의하여 내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고 같은 것까지 확인했다. 그럼 롤의 정리에 의하여 뭐가 성립해? f'C는 0이 되는 C가 어디에 있다? 1과 3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한다 이거야. 자, 여러분, 롤의 정리의 최대 단점입니다. 한다 이거야. 까지가 끝이야.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뭔데 그건?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의의를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미분계수 0된 게 있다고. 무조건 다 연속이랑 미분 가능해요. 다항함수는요 다 연속이고 다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수트에서 보게 될 함수는 대부분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야. 네가 보게 될 대부분의 함수는. 그래, 연속이고 미분 가능했어. 그 다음에 좌우 함수값 같은지 확인했어. 내가 1 넣고 3 넣고 해서 확인했어. 그러니까 롤의 정리라는 것에 의해서 미분계수가 0 게 있다 이거야. 있는데 그 다음 어쩌라고? 그건 뭐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이게 롤의 정리가 할 수 있는 것 끝이야. 우리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C를 구하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f'C가 0 되는 C가 얼마인지나 구해오라고. 그거는 롤의 정리가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맞죠? 근데 fx가 3 넣으면 3 되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 끼는 롤의 정리를 쓰려면 FA와 FB가 같은 걸 확인해야 되잖아. 나 여기 안 쓰긴 했다. 둘 다 3이니까 F1과 F3이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따라서 세 가지 조건.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함수값이 같냐 이 세 가지를 확인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롤의 정리를 써보니까 그런 C가 있대. 그래서 그거 얼만데? 그건 네가 계산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F'C를 계산하려면 F'X가 필요하겠네요. 미분하죠. 4-2X입니다. C 대입하시면 4-2C가 0 되는 C 2죠? 실제로 진짜 있네요. 진짜 있네. 진짜 있다니까. 그러니까 롤의 정리 있다까지예요. 그게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함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잖아. 어떤 함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와 너를 연결했을 때 이거랑 같은 기울기 여기 있어. 그거 어디 있는데? 잘 찾아보니까 뭐 중점인 것 같은데? 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차 함수는 항상 중점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3차부터는 또 아니에요. 3차부터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같아진 거 여기와 여기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데? 얘랑 얘를 적당히 내분하면 만들 수 있나? 하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적당히 내분해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잡을 수는 없어. 뭐야? 계산해서 구해야 돼 그냥. 계산해서 구해야 돼. 그럼 선생님 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쓸 때는 많습니다. 뒤에 가면 명제 증명할 때도 쓰고요. 뒤에 가면 증가감소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때도 쓰고요. 저 뒤에 가면 문제에서 제시하면 보기 기니디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가끔씩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쓰이는 보기들이 많아요. 알아는 둬야 돼.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고 하면 막말로 그냥 F'C가 0 되는 거나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도 이런 걸 좀 잘 이해하자. 세 가지 키워드, 연속, 미분가는 함수값이 좌우 끝에서 같으냐 확인해서 롤의 정리에서 그런 거 있다. 다만 계산은 이제 해서 구하면 된다. 넵. C가 1보다 그거 3가 작다니까 그거 왜 이렇게? 롤의 정리에 의하여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구간이야. 문제에 제시된 구간 안에 롤의 정리와 롤의 정리 만족하는 C를 구하라 이 말이야. 저걸 만약 그려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한번 그려드릴까요? 처음 문제니까. 원래 0과 4를 지나고요. 0과 4를 지나고요. 2라는 점에서 대칭축을 갖는 그런 2차 함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1을 넣었더니 뭐야? 1,3이래. 3을 넣었더니 3,3이래. 따라서 1과 3 사이 이 그래프가 연속한가? 연속해요. 미분 가능한가? 미분 가능해요. 함수값이 좌우가 같은가? 같아요. 그러면 뭐가 존재해? 미분에서 0 되는 친구가 존재해. 그게 어딘데? 그게 어딘데? 그림 그려보니까 얘는 뭐 대칭축일 것 같은 느낌이네. 대칭축에서 꺾이니까 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않을까.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확인했고. 자, 다시 한번 롤의 정리 증명하자면 여러분 이 문장 통째로 외워야 돼.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때 FA와 FB가 같으냐 같다까지 되면 F'C는 0이 존재하는 거야. 언제? A와 C, B 순서대로 A와 B 사이에 어떤 구간에 존재하는 어떤 C가 있어서 그때는 미분계수가 0이던데요 인 거예요. 제가 원래는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라는 문장을 통째로 그대로 외웠으면 제일 좋겠는데 문제 풀 때마다 그걸 다 쓰기는 저도 너무 힘드니까 저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했습니다. 됐죠? U 이제 되겠어? U 날 좀 바라봐. fx가 x 더하기 1의 제곱 x-2였을 때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서 뭐를 만족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즉 C를 구해와라 이거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시오.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네,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F-를 또 0이고 F2도 0이니까 너 뭐야? 둘이 함수값이 같은 것.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F'C가 0 되는 애가 있어. 어디에? -1과 2 사이에. 주의해라! -1과 2 사이에 있는 거야. 됐지? 자, fx 미분해 볼게요. 저 미분해야지 뭐 하겠노? fx 미분하면 2배 x 더하기 1에 x-2에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x 더하기 1로 묶어내면 2x-4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지? 네가 0 되는 거 찾아보면 x 더하기 1 3x-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0이고 1에서도 0이겠지. 그래서 f'c가 0 되는 건 c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다.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성립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분명히 롤의 정리에서는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 문제에서 제시한 단순히 이 문제가 뭐야? 미분계수 0 되는 거 찾아와라가 아니잖아. 미분계수 0 되는 거 찾아오면 마이너스 1도 돼야지. 그게 아니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오랬죠. 롤의 정리 문장 그대로에 의해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걸 찾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해당하지 않고 C가 1일 때만 문제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보자. 예제 2번이다. 예제 2번은 뭐야? 롤의 정리가 아니라 평균값 정리로 이제 넘어왔죠. 다음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한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함수 C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fx가 뭐야? 3x 제곱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생각해보래. 그래서 여러분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죠. 사실 이제 이거 안 써도 되죠. 여기서 볼 함수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고 연속하고 미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f'C는 누구랑 같아지나?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1 빼기 f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f'C는 얼마냐? 그래서 그때의 C의 값은 뭐냐? 됐죠? 요거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 자, 어떤 상황,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뭔 값이 있었을 거고 1을 넣으면 뭔 값이 있었을 거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넣어줘. 이 두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넣어줘. 너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f'C가 이 사이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어떤 C의 값이 존재할 거야. 그게 뭔지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평균값 정리 썼는데 다시 한번 내가 얘기했지. 증명은 몰라도 좋다. 평균값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쌤 저 그 증명할지 모르는데 그건 괜찮다니까.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통째로 외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고. 선생님 외우는데 너무 긴데요. 그래도 외워. 몰라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야, 이름 괜히 정리 붙은 거 아니야. 수학도에서 정리 3개 나와.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이번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4개네. 자, 하여튼 최대 최소의 정리 좀 쉬우니까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사실 평균값 정리 아주 독특한 버전이잖아. 같을 때만 그런 거니까. 사실 롤의 정리도 평균값 정리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2가지밖에 없어. 최대 최소의 정리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정리 중 하나예요. 있다니까? 연속이면 된다니까? 최대 최소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근 찾을 때 쓴다 그랬고. 평균값 정리 엄청 중요합니다. 미분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 그대로 외워놔.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f'C가 뭐가 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아지게 되는 그런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렇게 딱 기억해도 알겠지. 저식 그대로 기억해도. 유제 풀고 있으면 안 되고 봐라. 어렵다며. 자, 다시 한번 봐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오랬지. 그래서 뭐야? 1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구해야 돼. 이제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C, 미분계수를 가지는 C. 그때 뭐야? 도함수의 값이 너라 되는 그런 C 얼만데? 라는 거 알겠지? 참고로 평균값 정리는 그런 C가 있다 해서 끝이고요. 그걸 구하는 건 이제 계산해서 해야 돼요.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함수마다 다 달라요. 그때 그 C의 값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가르칠 수도 있잖아. 이 친구들 2차 함수는 그 C가 무조건 중점이야? 이러면 중점이구나.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 0 하면 되는데 3차 함수는 뭐야? 몰라요 나도. 4차 함수는 뭔데? 모른다고. 그거 어떻게 정리해? 못해. 할 때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봐야 돼. 그래서 해볼 거야. 야,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와서 미분을 못하는 게 말이나 돼? 자, 6x 더하기 2. 자, 넌 뭐야? 6c 더하기 2고요. 는 2분의 F1이 얼만데? F1 4 아이가. F-1 얼만데? 0 아이가. 그럼 약분하면 2네요. 6c 더하기 2가 2가 되려면 c가 0일 때밖에 없는데 0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중점이죠. 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하나 더 해보자고. 2번 한 번 더 해보자고. 됐지? 이번엔 세제곱인데 세제곱은 심지어 그래프도 아직 못 그리잖아 우리. 그릴 줄도 몰라요. 그래서 0과 3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다친구와 0과 3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보자. 연속이가 미분 가능한 건 알았어. F'C가 뭐 되는 거 찾자.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 되는 그런 F'C는 뭔지 알아오고 그때 C의 값은 얼마인지 체크해보자. 되겠죠? 헤이 미분되나? 이 정도면 미분되죠. 3x제곱 더하기 2입니다. 여기다 C 넣으면 얼마예요? 3c제곱 더하기 2죠. 3분의 얼마예요? F3은 얼마예요? 27 더하기 3, 33이다. 33. F0은요? 0이죠. 따라서 3분의 33이니까 11이죠. C제곱이 얼마야? 3이네. 3. 선생님 C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이군요. C는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다시 항상 이런 거 써두시던지 의식해야 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열린 구간, 주어진 구간 사이의 값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루트 3은 해당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3은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할 수가 없어요. 됐죠? U 되겠어? 네. 결국은 뭐야? 네가 계산해서 평균변을 하나 만들었으면 걔랑 같은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이 걔가 되는 C가 구해오라. 이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만 잘 안 된다면 정확하게 저 문장, 저 명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외운 다음에 많이 쓰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 너무 무책임해요. 그럼 어떡하냐? 이해가 안 된다는데 2번, 3번 다시 할까? 난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영상 찍어놓은 거 보시고 혹시나 나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뭐 개념서 같은 데 펼쳐서 설명은 뭐가 되는지 보시고 교과서가 진짜 2-3페이지 걸쳐 장황하게 설명을 줄글로 다 해놨습니다. 최고. 교과서가 짱이에요. 쌤은 그걸 말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쌤이 말을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유튜브 제가 찍고 있잖아요. 보시고 다시 이해해보고 잘 안 된다 하면 줄글로 다시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좋았어. 다른 내용들을 좀 더 채우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시고 그때도 안 되면 안타깝지만 수학과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학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려면 이제 그렇지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더 보여주는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제를 풀어준 거고요. 다시 한번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도 이해 안 되는 애들 한 바가지씩 있으니까. 박간호는 이해가 안 되고 한 바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해가 되고 똑똑한 친구들 뭐 1, 2등 받을 거고 이해가 안 돼도 높은 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 갔다 오세요. 예제 3번.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야.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봐라. 됐지? 이거는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조금 할 테니까 잘 보시도록. 자, 예제 3번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열린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하대. 즉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는 그 상황은 지금 된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근데 그 사이에서 미분 때리니까 0이래. 그러면 원래 함수는 상수함수해야 돼요. 를 증명해봐라. 입니다. 미분에서 0이면 원래 상수함수 맞나? 예, 맞죠. 아니지. 여러분 아니지. 여러분 여기서 맞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배운 건 뭐야?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었어.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잖아. 이건 맞지? 아, 내가 가르쳤잖아.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라고 외우라 했지. 자, 외웠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치자.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인 건 맞아. 그래서 미분에서 0인 애들은 거기 올려놨습니다. 미분에서 0인 애들은 원래 함수가 상수함수여야 하느냐, 즉 거꾸로 하는 것도 되느냐 하면 돼요. 된다고. 물론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나중에 가서 적분 단원 배우면 적분하니까 0이던데? 0을 적분하니까 상수던데? 이러면 끝인데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증명 한번 해보자고. 됐지? 네가 왜 상수해야 되는지를 증명해볼게. 됐어요? 자, 일단 문제의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볼게. fx가 열린 구간 S 연속이고요. 닫힌 구간 S 미분가능입니다. 그리고 이때 f'x가 0이래요. 언제? 열린 구간, 즉 a와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미분계수가 항상 0이더라. 이런 상황 왔어요. 자, 이제 문제 한번 증명해 볼게요. 프로프 증명. A보단 크지만 B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T를 하나 생각하자. 이런 실수 T에 대하여 다시 뭐라고? A보단 크지만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T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어. 이거에 대하여 닫힌 구간 A와 T 사이에서 함수 fx는 닫힌 구간 A와 T 사이에서 연속이겠죠. 왜요? 아이 친구들 왜 그래?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T니까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라면 그럼 그 안에 있는 T에 대해서도 연속이겠지. 다시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었으면 T를 이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 T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는 A와 T 사이에서도 연속일 거고 열린 구간 A와 T 사이에서도 미분 가능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함으로 뭐에 의하여?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근데 왜 B에다가 안 붙어요? 오, 좋은 지적이에요. A에는 안 붙여도 되고 B에는 붙여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나중에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기 힘들잖아. 처음에는 뭐 하면 돼? A와 B 사이의 T라고 생각하시고 B가 나중에 붙어도 되는 이유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A에는 붙이면 안 돼. 왜냐하면 A랑 붙어버리면 A부터 A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잖아. 오. 구간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사이에 뭔가 실수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A부터 A까지는 뭐 이상한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건 빼고 A보다는 큰 T가 B보다는 작거나 왜 등호가 붙어야 되냐? 그러면 한 방에 끝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사이에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자, 마지막에 등호는 붙여도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두고 시작해볼게. 됐지? 자, 그럼 평균값 정리해서 뭐가 성립해? 두 점 사이에 t-a분의 ft-fa가 뭐가 돼야 돼? f'c가 돼야 돼. 이때 c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a와 t 사이에 c여야 됩니다. a와 t 사이에 c여야 돼. 맞죠? 됐어? 네,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러분 f'c가 얼마게? 그거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지? 적혀 있잖아. 문제에 A와 B 사이에 있는 함수값은 전부 다 미분에서 미분에서 다 0이라면 그럼 C가 A와 T 사이에 있으면 어차피 A와 B 사이에 있는 C일 거 아니야. 따라서 너 뭐야 결국? A와 T 사이에 있는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F'X는 0이다. 따라서 F'C도 0이다. 됐나? F'C가 0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문제 가정에 의하면 그렇게 써놨잖아.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서 미분계수가 다 빵이라며.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있는 A와 T 사이에 있는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때 미분계수는 항상 빵이겠죠. 즉
이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a와 t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c가 늘 빵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 자, 다시 이 범위 안에 있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이것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네가 성립하는데 어차피 t가 움직여. t가 a와 b 사이를 막 움직여. 그럼 c도 막 움직이겠지. 그러면 c는 사실상 모든 값이 돼. 이 사이에 있는. 근데 모든 값에서 어차피 다 빵이야. 그러니까 너가 항상 0이니까 자, 좌변이 뭐야? 0이 돼야 돼. 분모는 0 아니죠? 그래서 내가 t가 a보다 크다고 썼잖아. 분모는 0 아니지? 분자 무조건 뭐야 돼? 0이어야 돼. 결과가 0이어야 되니까 분자가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ft는 fa가 되고요. ft는 fa가 되고요. ft는 fa가 되고요. 되고요. 잘 생각해라. ft가 fa예요. ft가 fa예요. 여러분 fa는 뭐야? 함수값, 고정된 상수죠. fa가 얼마인지 몰라도 하나같은 상수 맞잖아. 맞아. fa라는 값도 하나의 상수잖아. 하나의 숫자 아니야. 그러니까 t는 움직여. t는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계속 a와 b 사이로 움직여. t는 a와 b 사이에 임의의 실수야. 아무 실수야.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도 fa랑 항상 같아요. 즉, 이 함수는 상수함수여야 되는 거야. 모든 값에서의 함수값이 fa로 똑같으니까 상수함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우가 얘기한 대로 a와 b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사실상 t가 b의 끝점이다 라고 해도 a와 b 사이에 있는 c가 있을 거고 0이 될 거니까 b랑 fa랑 같겠죠. fb랑 fa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t에다가 b를 써도 상관없으니 제가 처음부터 그냥 등호 넣어서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따라서 ft는 fa와 같아졌다. fa는 상수이므로 ft는 상수. 근데 t라는 건 뭐야? a와 b 사이 임의의 실수였으니까 a와 b 사이 임의의 실수가 그렇게 되었으니 a 이상 b 이하의 x에 대하여 fx는 뭐다? 상수함수이다. 증명함. 개 힘들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상수함수 미분하면 빵이잖아. 모든 점에서 미분 다 때려봤는데 다 0이래. 도함수 싹 다 0이래. 그럼 원래 함수 뭐야? 상수함수겠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증명을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너무 흥미로우면 수학과 가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진짜 되도 안 하게 당연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증명해 줘야 되고 하면서 이게 이런 이유가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으면은 막 이제 자기한테 좀 맞는 게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보기에 쌤 수학 잘한 것 같잖아,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는 있겠지. 오래 해갖고 열심히 하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수학을 못해요. 대학교 수학을 너무 어려워했어요, 제가. 뭔가를 증명하고 이런 사실들이 처음에는 저도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 변태같이 느껴지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증명을 할 때는 나름 남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내용도 많잖아. 근데 이런 걸 좀 몇 번이나 보면서 이해를 좀 제대로 하고 아 이게 이럴 때 쓰이는구나 하고 하면은 좀 좋았어요. 아 좀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재미도 조금 있었어. 증명하면 와 이게 증명이 되네 이런 것도 있었다니까. 근데 대학 가니까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되도 않은 것까지 다 증명하는 수준이야. 어? 나랑 안 맞아. 어? 여러분 쌤 머리카락은 왜 갈색일까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선생님 저는 왜 머리카락이 검은색일까요? 증명하고 있다니까. 자 너의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엄마 아빠 따라가 보고 이지를 하면서 증명 하나하나 다 하는 수준이야. 1 더하기 1이 2인 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2개 이렇게 하나 이 값이 이건 한 개인데 자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배우잖아. 초등학교 때 사과가 하나 사과가 둘 이렇게 더하면 몇 개? 3개 이러면 배우잖아 막 어? 하나 더하면 한 개인가? 2개인가? 자 뭐 하여튼 배우잖아. 그런 것까지도 다 증명하는 게 이제 수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엄밀하게 되게 증명을 해요. 수학에서는. 그지? 어렵죠. 이런 거 어렵죠. 혹시 이거 보면서 재밌거나 흥미를 느끼시면 고려 한번 해보시고 수학과 재미는 있었으니까 다행히 가면은 뭐라도 할 수 있겠죠. 자, 화이팅! 아무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증명을 이해를 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한번 밑에만 좀 써놓을게. 언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말이야.
왜냐 밑에 있는 유제 4번 5번이군요. 유제 5번을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 유제 5번 저희 아직 안 풀었는데요. 못 풀 거니까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증명 문제라서 애들한테 하라고 하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도 해줘야 돼. 해줘. 응 해줘. 요새 트렌드 아닙니까? 해줘 메타. 얘가 해줘 메타. 네가 좀 해줘 하면서 그럼 내가 해줄게. 자 유제 5번.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 물어보자. 예제 4번 증명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해를 못했다 치자. 예제 4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 말이야. 그러니까 예제 4번 읽었을 때 이해는 돼? 이게 되겠다는 거 알겠어? 그것만 되면 좀 돼. fx 연속이지? 미분 가능하지? 미분에서 0이지? 미분에서 0돼. 모든 점이 다 0이 미분에서 0 된대. 그럼 원래 함수 뭐야? 상수함수 해야 되겠지? 까지가 이해되면 일단 오케이예요. 자, 그래서 유제 5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 두 함수 fx와 gx가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대.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미분 잘 되는 그런 애들, 평범하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보통의 함수, 다항함수 이런 애들이면 근데 미분해보니까 둘이 같대. 언제? 그냥 몇몇 우연찮게 두 점이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미분해보니까 모든 점이 다 같대. 이야, 그러면은 둘이 뭐야? 원래도 같은 함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원래도 같은 함수였구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적분의 단초가 됩니다. 알겠죠? 이걸 적분이라 그래요. 나중에는. 자, 어쨌든 미분한 도함수가 둘이 같았으니까 원래 함수가 같을 거다라고 기대했어. 왜? 같은 함수 미분 때리면 같은 도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상수가 붙네? 이게 왜 붙지? 근데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fx 더하기 fx가 gx 더하기 c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fx는 gx 더하기 c잖아. 이거 미분하니까 f'x는 g'x지. 왜? 상수 c는 미분해도 어차피 날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문장은 뭐야? 이거 거꾸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꾸로 해도 된다. 대신 너희들은 같은 모양의 함수인데 적분을 했으니 같은 모양의 함수가 돼야 되는데 상수항만큼은 차이가 난다. 상수항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부정적분이라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이제 증명해 볼게요. 요거는 증명이 조금 쉬워요. 왜? 예제 3번에서 어려운 건 했잖아. 어려운 건 했다니까. 자, 다시 보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래요? 그럼 hx를 뭐라고 해? fx 빼기 gx라고 하자. 여러분 hx를 fx 빼기 gx라고 둘게요. 이거라 하자. 됐지? hx 뭐야? 바로 증명할게. 증명이야, 증명. 증명이. 자, h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왜야? f와 g가 둘 다 연속이잖아. 연속인 것끼리 빼면 연속함수죠. a와 b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왜야?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미분 가능하다. 따라서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둘을 뺐으니까 역시 hx도 미분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또 쓰면 또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너무 길잖아.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 h'x를 미분해보니까 f'x 빼기 g'x죠. 그러면 여러분 h'x가 0이라고 할 수 있나요? a와 b 사이에서는 문제에서 그랬지 않나?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며 f'x가 g'x와 같다고. 다시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며 미분해봤더니 h'x는 넌데 너그 둘이 항상 같다면 특히 그래서 h'x가 0이에요. 여러분 요건 똑같은 문장이 예제 3번에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풀이를 이렇게 써보자. 예제 3에 의하여. 네, 그딴 식으로 풀이 써도 돼요. 뭐 안 되나? 예제 3번에 다 써놨잖아. 자, 예제 3번에 다 써놨잖아. 어떤 함수가 연속이와 미분 가능한데 그때 항상 0이면, 그때 미분계수가 항상 0이면 뭐다? 상수함수라고 우리 증명했잖아. 아까 해봤잖아. 또 할 필요 있나? h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때 미분계수가 항상 0이면 예제 3번에 의하여 뭐다? 우리 hx가 상수함수임을 증명했어요.
이건 증명했잖아. 아까 증명했잖아. 자, 상수함 쓰임을 증명했으니까 hx는 c다 라고 하면 hx가 뭔데? fx 빼기 gx라는 걸 내가 hx라 했는데 이게 c다. 따라서 fx는 gx 더하기 상수의 모양이어야 한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들을게 어렵네. 그죠? 어디 가는데? 8월 달에. 스페인만 가? 혹시? 와우. 8월에 스페인 가면 라리가? 하나? 이건 아니야? 이건 잘 몰라? 그때 시즌이 쉬는 시즌인가? 자, 뭐 하여튼 좋겠다. 잘 다녀오시기 바래요. 보강은 가기 전에 하기에는 가기 전에도 뭐 필요하면 한번 하고 갔다 오면 일단 제가 녹화는 해둘 텐데 녹화를 해둬도 뭐 3일치던데 하루 만에 이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녹화한 거 보면서 제가 주말에 한두 번씩 불러서 좀 더 따로 보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조금만 고생하자. 주말이랑 수요일도 시간 혹시 되나? 오전이나 이럴 때? 네, 그때 조금 더 보충해서 최대한 진도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러분 예제 4번과 예제 4번까지 그 다음 유제 6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려워. 사실 예제 4번이 쉬워서 쌤이 유제 6번을 풀어줄 테니 여러분에게 예제 4번을 풀라고 싶지만 여러분 또 발광하겠죠? 안 돼요! 예제를 풀어줄 거 선생님 의무 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 이렇게? 아니야? 아, 예제 4번 네가 풀래? 그런 의미야? 자, 하여튼 다른 반 애들은 전부 다 자, 내가 더 어려운 이게 유제 6번이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걸 풀어줄게 하니까 애들이 둘 다 풀어줘야지 무슨 소리 하냐면서 막 그러던데. 예제를 풀어주는 건 선생님이 원래 늘 해야 되는 일이래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었나? 그 다음에 유제 6번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어려워서 못 푸니까 쌤이 풀어줘야 되는데요. 합리적이야. 자, 하여튼 합리적이군. 자, 사실 제가 보기에도 두 문제가 요 단원에서 좀 하긴 어려워. 자,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C가 A와 B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런 A와 B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지? 지금 이제 문제는 A와 B가 지금 개수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게 어떤 구간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이어야 되거든요. 그 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얘가 잘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나 그려봅시다. 문제에서 제시한 표현이 뭐냐면 fx 더하기 h인데 선생님 잘 보세요. fx 옆으로 옮겨요. fx 옆으로 옮길 수 있죠? 옮겨요. 옮겨. 양면을 뭘로? h로 나눠. h 0이니까 나눠도 된다. h 0보다 큰 수니까 나눠도 된다. 그게 f'x 더하기 세타 h다. 참고로 여기서 세타는 각도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있던 h에 x 더하기 h 빼기 x 라고 이해를 한다면 잘 들어라. 왼쪽에 있는 식이 뭘 의미하게 되냐면 자, 이 공간에 있는 어떤 점 x, fx라는 의미의 점이 있고 여기에 적당히 더해지는 x 더하기 h, fx 더하기 h라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좌변의 값이죠.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너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랑 같은 기울기 갖는 f'c가 존재해야 되니까 네가 c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c를 뭐라고 둘 수 있다? x 더하기 세타 h. 따라서 요 점 x 더하기 세타 h. 그래서 문제에 보면 세타가 0과 1 사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세타가 0이면요 x가 되고 세타가 1이면 h가 되죠. 따라서 x와 x 더하기 h라는 두 점 사이에 있는 x 더하기 세타 h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진다. 따라서 평균 변화를 만족하는 C는 자, 두 점이 있을 때 양 끝점에 뭐가 된다? 중점 내지는 내분점 내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점이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C는 얼마인지 구해라.
x와 x 더하기 h 사이의 c에 해당하는 x 더하기 세타 h는 얼마인지 구해라. 참고로 답이 2분의 1이라서 중점입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너와 너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친구는 너의 중점이에요. 중점. 그래서 중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x 더하기 2분의 1 h 였는데 왜 중점인데?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계산할 겁니다. 그냥 저식 계산하면 돼요. 자, 다시. 이게 내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고 저런 식으로 막 값을 찾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두 점 사이에 미분계수가 똑같아지는 뭐 그런 C가 있다. 그리고 그 C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데 두 점 사이에 어느 정도 떨어진 점인데를 구할 건데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함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함수마다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2차 함수에 대해서 해보자 이거야. 됐죠? 참고로 좀 더 일반적인 2차 함수에 대해서 해봐도 늘 중점 나옵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해볼게요. 바꿔 말하면 유제 6번은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만약에 이 내용이 뭔지 이해 못했잖아. 못해도 돼. 왜? 문제를 풀 때는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의 목표는. 세타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계산하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서 세타가 얼마게 생각해보면 돼. 됐지? 평균값 정리를 이해 못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물론 가급적이면 이해해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x, c의 값을 구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알고 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이든 뭐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메타인지라고 하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푸는 게. 또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뭘 지금 알고 뭐에 공부를 하고 있고 무슨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걸 잘 알아둬야 거기에 맞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잖아. 이게 중요하다 하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상위권이 되고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면 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뭘 풀고 있고 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좀 장황하지만 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그냥 답만 구할 것 같으면 답지 좀 이따 또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답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계산 슥슥슥슥 해서 답 쓰면 그냥 끝이야. 그게 다야. 밑에 것도 그냥 뭐 완전 제곱식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풀듯이 좀 풀어야 돼서 복잡해서 그런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이랑 똑같아. 그냥 계산해서 푼다. 이게 다야. 계산 안 하면 못 풀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 뭐 2차 함수는 중점에서 항상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중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던데 수준이야.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너한테서 이거 빼고 h로 나눈다고? 해야지 그러면. 자 h분의 x 더하기 h 뭔데? x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a배 x 더하기 h 더하기 b 뭐 빼야 되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원래 함수 fx 빼야 되지. 빼고 나서 보니까네. 혹시 분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 옆에 h 곱해놓고 하세요. 알겠죠? 다 어차피 약분 될 거라서 제가 그냥 왼쪽에 썼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오른쪽에 h 곱해놓고 하세요. 자, f'x 필요하죠? f'x 구해놓자. 2x 더하기 a 아이가 여기다 뭐 넣으라고 저거 넣으라고. 따라서 넣어라. 두 배 뭐겠노? x 더하기 세타 h 더하기 a 이래 되겠죠. 나 이거 정리할게. b 죽었다. ax 죽었다. x제곱 죽었다. 그래서 뭐야? 2hx 더하기 h제곱 더하기 ah를 h로 나눌 거고요. 우변은 전개하면 2x 더하기 2세타 h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h로 한번 나눠줘 버릴. 좌변은 2x 더하기 h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우변은 2x 더하기 2세타 h 더하기 a. 말하자면 모든 실수 x, h에 대하여 이거 항상 성립해야 돼. 항등식이죠. 2x는 2x, a는 a. 따라서 h도 2세타 h. 따라서 2세타가 1이다. 세타는 2분의 1이므로 아까도 강조했지만 무슨 내용이라고? 세타 2분의 1이니까 넌 뭐야? x 더하기 2분의 h. x와 x 더하기 h 사이에 x 더하기 2분의 h라는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나머지 두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갖게 된다. 뭐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유제 6번 또 해볼게요. 좋아함. 자, 풀어준이 좋아하는 거임. 유유. 유유. fx는 x세제곱입니다. 똑같이 세타와 그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나누기 fh라고 한다면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나누기 h라고 한다면 이게 뭐랑 같다?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와 같지롱 했나요? 뭐 그렇게 된대. 자, 여러분 대충 그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리는 편 이렇게 딱 그려놨다. 됐지? 여러분 얘가 뭐야?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었어. 그래서 h만큼 떨어진 여기 어딘가에 a 플러스 h가 있었어. 그러면 좌변에 얘기한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해. 두 점 사이의 직선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를 의미해. 너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네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그게 C죠. 이때 C의 값을 A 플러스 세타 H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2차 때는 절반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3차 때는 얼마냐면 몰라요. 모른다고. 예, 선생님 알 수 있죠?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요. H가 작아지거나 커질 때마다 그때 세타 H도 당연히 바뀌어. 즉 세타가 H의 영향을 받아요. A의 영향도 당연히 받겠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두 점을 뭐 2대1로 내분한 거죠. 아잉 몰라요. 두 점을 어떻게 모른다니까. 진짜 그만해자 할지. 그래서 몰라. 그냥 몰라. 그래서 지금은 몰라. 그냥 세타를 H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더럽지만 이상한 식이 하나 나오긴 해. 그래 나온다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2대1 이런 건 없는데 표현은 돼. H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세타가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H가 0으로 갈 때 세타는 뭐냐고 물어봤죠. 자, 다시 H가 0으로 가면 상황이 이렇게 돼. 위로 볼록한 점에 있던 어떤 A가 있었어. 요거를 아주 크게 확대했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어떤 A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아주 가까운, 이게 아주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아주 가까운 H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접선이랑 누가 이거랑 또 기울기 같은 게 이 사이에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또 아주 가까운 곳에 C가 있어요. 이 C가 A 플러스 세타 H인데, 즉 H가 점점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 오면 세타는 얼마나 가까워질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뚱뚱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중점 정도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확인해 봐야죠. 3분의 1인 지점일 수도 있고 4분의 5인 지점, 4분의 5는 불가능하지. 1번 작아야 되는데 3분의 1인 지점일 수도 있고 4분의 3인 지점일 수도 있고 5분의 맞나? 3인 지점일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해봐야 알지. 해볼게요 이제. 자, 하는 방법 뭐밖에 없다고? 이걸 이해하는 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를 구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계산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졌다. 언제 다 계산하노? 아이고, 자 여러분, A 더하기 H의 세제곱에다가 A 세제곱을 빼주시고요. H함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F 프라임. F 프라임 알지 않나? 3X 제곱입니다. F 프라임 뭐라고요? 3X 제곱이에요. 따라서 3. X에다 뭐 넣어? A 플러스 세타 H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요걸 만족하는 세타를 A와 H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됐지? 가자! A 세제곱 죽었다. 3A 제곱 H에 3A H 제곱 더하기 H 세제곱 나누기 H는 선생님 이거 전개해야 되는군요. 뭘 왜 전개를 해? 하지마. 자, 하지마. 자, H 하나 날리고요. 3도 하나 나눠요. 3도 나누면 A 제곱 더하기 A, H 더하기 3으로 나눴다. 3분의 H 제곱은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메타인지 뭐 이런 얘기, 메타인지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지 않나? 뭐 그런 거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 자, 하여튼 우리 뭐 구하는 중이야? 세타를 h에 대해 표현하는 중이죠. 세타가 1차식 같은 거였으면 쉽지 않아. 앞에서도 1차식 같은 거거나 아니면 숫자로 바로 나오면 진짜 쉽고 좋잖아. 쉽고 좋잖아. 근데 지금 뭐야? 제곱돼 있지. 그리고 전개했다가는 세타 제곱도 생기고 세타 그냥 항도 생기고 1차항과 2차항 둘 다 생기면 더 불편해지기만 하지 행복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세타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이야. 나머지 전부 다 개수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맞지? 자, 센 말 맞죠? 세타에 대한 2차 방식이야. 이거 전개하면 세타에 대한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정리하려면 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써야겠지. 그럼 여러분 본질이 바뀌었잖아. 근의 공식 왜 만들었어? 어떤 2차 방식이 있을 때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근의 공식 때려서 풀겠다. 이게 근의 공식의 본질이야, 여러분. 근의 공식은 뭐야? 완전 제곱식의 풀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잘 돼 있는데 이걸 왜 해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잘 써져 있는데 굳이 해체할 이유가 없다, 알겠지? 이거 열심히 제곱 풀어서 다시 세타 제곱이랑 묶고 세타 있는 걸 쓰고 막 나머지 한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나서 열심히 나중에 근의 공식 쓰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 풀고 정리한 거랑 똑같은 거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보고 있어야 되고, 애초에 근의 공식이 왜 만든 거야?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풀고는 싶은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근데 할 때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숫자다 해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근이 나온단 말이야. 할 때마다 그렇게 하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공식 만들어서 그냥 때린 거야. 공식 한 방에 해결하자. 이게 근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개해서 다시 풀고 있으면 여러분은 뭔가 수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저는 a 플러스 세타 h는 이라고 할게요. a 플러스 세타 h는 루트를 붙인 것입니다. 누구?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어마무시하게 긴 어마무시하진 않은데요. 여기에 루트 붙인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이제 뭐 할 거야? a 옆으로 옮기고 뭐 할 거야? 나 세타를 구하고 싶어. h로 나눌 거야. 이거 옆으로 넘기고 h로 나눌 거야. 헤이 h 뭐예요? 양수. 세타도 지금 문제에서 뭐랬어? 0과 1 사이 양수지. 그럼 뭐야? 네가 마이너스여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a 넘길 거라면 마이너스 a 되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면 이거 음수 되잖아. 그럼 별로지. 따라서 이거는 지금 양수입니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ah 더하기 3분의 h 제곱에서 a 빼고 뭐 한 거야? h로 나눈 거. 이게 세타야. 만족스러워. 여러분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고 2차항, 1차항, 상수항 정리하고 근의 공식 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바보 맞아요, 그거. 잘못한 건 아닌데 바보는 맞아, 알겠지? 물론 문제 못 푼 놈보단 좀 낫겠지만 똑같은 바보 맞아. 근의 공식을 왜 배웠는지 알아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귀찮잖아, 할 때마다 하려니까. 좀 빨리 하려고 만든 게 근의 공식이야. 이미 완전 제곱식 돼 있는데 전개를 다시 해서 정리해서 근의 공식 쓰고 있으면 여러분은 바보를 변치 못한다, 알겠지? 이거 뭐야, 이제 극한 거야 이제. h가 0으로 간다 이거야. 선생님, 아하, h가 분모 0으로 가는데요. 분자도 뭐예요? h에 0 대입하면